안녕하세요. 취업의 큰형 김태형입니다. 오늘은 직업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빼봤어요. 직업관이 없으면 취업하기 힘들다. 직업관은 또 뭐냐? 자, 우리 지원 동기 작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회사가 훌륭하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명을 내가 지원하고 싶다. 근데 회사에다 자꾸 껴맞추는데 입장을 좀 바꿔보면은 그래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얘가 준비해왔다고? 우리 회사를 위해서 얘가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이 납득이 될까요? 그렇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으로 좀 보자면 우리가 지원 동기를 작성 못하는 이유는요, 직업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회사의 사장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이 회사의 도움을 받고 이 회사에 뭔가 인연이 있는 게 아니었어. 우리 집 TV가 삼성전자 거라고 해서 내가 삼성전자에서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왜냐고요? 세탁기는 LG전자 거거든요. 집에 전기를 쓰고 있다고 해서 한전에서 꼭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집에 차가 현대차였다. 그래서 나는 현대차에서 일해야겠다. 이거 좀 웃기지 않나요? 현대차를 보고 컸으면 현대차를 사세요. 이건 좋은 소비자로서의 자세는 될 수 있겠지만 이 회사에서 꼭 일을 해야 될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직업관은 대체 뭐냐? 내가 직업을 통해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사회에 기여하고 인정받고 전문성을 키우고 이런 것들이 직업관이죠. 물론 직업관이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기는 해요. 공식적으로는 청소년기 때 직업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로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직업관에 대해서 별다른 교육을 받아본 적 없습니다. 고민도 별로 해본 적 없고요. 그래서 막상 너 왜 일하니? 왜 취업하려고 하니? 라고 하면 먹고 살려고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그냥 부러워서요. 딱히 할 게 없어요. 근데 확실하게 나는 직업을 통해서 뭘 추구할 것인가, 이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잘 없죠. 자, 직업관이 없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 동기부여도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확고한 목표가 있으면 사람은 참습니다. 얻는 게 있으니까 참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한 대 맞더라도 맞고 돈을 받으면 참겠죠. 권투 선수들이 그래요. 그거 아닌데 그냥 맞는 사람이 어딨어. 분명히 동기부여라고 하는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참고 열심히 해야 될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냥 전형 과정만 보고 얘기하자면 사실 뭐 재밌는 과정이 있습니까? 자소서 쓰는 거 힘들죠? 필기요? 아우, 비슷비슷한 문제 계속 풀고 나는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모든 전형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참고 하기 너무 힘들어요. 확실하게 동기부여할 수 있는 건 명확한 목표입니다. 그 명확한 목표라고 하는 건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바로 직업관입니다. 자, 직업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 동기가 불명확하죠. 지원 동기가 불명확한데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쓸 거예요?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핵심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 나와 있는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원 동기 입사업 포부, 이게 되려면 내가 이 회사에서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직업관이 필요하죠. 다시 청소년기 때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독일 같은 나라는 그런다 하더라고요. 청소년기 때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 그러면 따로 전문 상담사를 붙여준답니다. 그럼 그 상담사하고 같이 상담을 하면서 내가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관심을 갖는 분야에는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 직업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도 해주고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답니다.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죠. 독일 같은 나라는 직업의 귀천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아하고 흥미를 갖는 일이라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죠. 우리는 입시 위주 교육입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편견도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다들 좋은 대학 가면 나머지는 해결될 거야. 근데 막상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좋은 대학에 나온 친구들도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나는 뭐 하고 먹고 살아야지? 막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경험 쌓기용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자, 입장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기업에서 면접관이에요. 기업의 인사 담당자예요. 그냥 한번 지원을 했는데 이 사람을 뽑아줄까요? 그냥 한번 지원을 했는데 엄청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럼 뽑겠죠. 다들 뭐 별 생각 없이 지원하지 않아. 그러면 뽑겠죠. 문제는 뭐냐면 경쟁이 치열해졌다 이거예요.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확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비슷한 교육을 받고 비슷하게 준비를 해오다 보니까 특별한 게 잘 없습니다. 사람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특히 직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명확하다면 그 꿈을 위해서 더 노력해 왔을 것이고, 그게 명확하다면 더 참고 노력을 하겠죠.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동기부여예요. 서류에서는 자소서를 통해서 드러날 거고, 필기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면접 때도 확신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눈에 띄겠죠. 직업관,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을 해봐도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독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벤치마킹 시작해 봅시다. 어떤 사람 벤치마킹 하면 가장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 이미 입사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는 거 아주 좋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작년에 입사하신 분들이 이 회사에서 소개하고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어떤 건지 설명해주는 내용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보를 읽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사보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읽어보는 일종의 잡지죠. 웹진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은 웬만하면 회사 홈페이지에 사보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는 거는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뷰 기사 같은 걸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겠죠.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직업 교육, 이런 거를 좀 들어보는 것도 도움은 되는데 마음이 급하니까 차라리 벤치마킹 하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5년, 10년 동안 일을 하고 나서도 확신이 있다면 그건 확실하겠죠. 아직은 여러분들 긴가민가 하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옳은 것인가? 과연 만족을 할까? 잘 모르겠다면 내 앞에 먼저 그 길을 지나가셨던 분들, 그분들에게 여쭤보면 되죠. 직접 물어보기 힘드니까 사보를 통해서, 인터뷰 기사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대신 들어보자는 거죠. 확고한 직업관, 신념으로 이어지겠죠. 그러면 명쾌한 지원 동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선택할 겁니다. 아시겠죠? 왜 직업관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취업의 큰형 김태형이었습니다. 해커스 잡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검색해보세요. 다른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짧게 보시면서 좋은 아이디어 얻으시고 확신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꼭 합격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